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후끈한 날씨만큼 전국 곳곳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조영구의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된장 요리 좋아하시나요? 보통 된장 요리하면 찌개를 떠올리게 되는데 보다 풍성한 재료로 맛과 영양을 높인 된장 전골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화제의 맛집으로 알려진 된장 전골 전문점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맛과 영양까지 갖춘 메뉴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맛집이 있습니다. 낮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든든한 한상 차림을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영양이 가득한 수육과 전골을 즐길 수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하루 한 끼 이상은 외식을 해야 하는 현대인들. 이왕이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메뉴를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부산에 이러한 니즈를 딱 충족시켜주는 맛집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레트로한 느낌이 가득한 매장. 과거에 온 듯한 느낌과 포근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요. 덕분에 젊은 층과 함께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역대급. 와. 진짜 맛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美味しいです。とっても美味しいです。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메뉴의 정체는 바로 구수한 냄새가 가득한 된장 전골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고기, 저것은 바지락. 된장 전골에 들어있는 식재료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는 이제 된장전골이랑 이제 수육전골을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매장인데 또 토핑이 다양하게 삼겹살, 바지락, 그리고 표고버섯, 우렁까지 있어서 이제 어떤 토핑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이제 만든 매장입니다. 1인분씩 주문할 수 있는 된장 전골. 편편일률적인 메뉴가 아니라 메인 식재료를 정할 수 있어 사람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된장 전골이 보글보글 끓으면 먹기 딱 좋을 때. 다양한 토핑을 건져 먹고 국물을 떠먹다 보면 밥 한 공기를 금세 뚝딱 할 수 있다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베이스가 된장이다 보니까 아주 구수하고 진짜 최고입니다. 사람들의 숟가락이 바빠질수록 주방 역시 바쁠 것 같은데요. 어쩐지 여유로워 보이네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해서 된장 베이스에 물만 희석해서 여기 보시면은 소고기, 우렁, 그리고 표고버섯, 그리고 바지락 등 토핑만 올리면은 1분 내로 고객들한테 바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방 나갑니다. 간편조리 시스템 덕분에 메뉴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고 적은 인원으로도 주방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 손님들은 인덕션에서 끓어가는 전골을 맛있게 맛보다가 부족할 경우 육수를 추가 요청하면 되고요. 여기에 수제비, 당면 등 다양한 사리를 첨가하면 특별한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된장 전골이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로 사랑받고 있다면 저녁에는 수육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너무 맛있고요. 평소에 잘 먹어보지 못한 맛 같아요. 훌륭해요. 너무 담백하고 맛있고 이제 엄마 생각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엄마의 손맛이 느껴질 정도로 건강하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수육전골과 수육무침. 한우를 이용해 만드는 메뉴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반 돼지고기가 아닌 소고기로 전골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메뉴들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특히 이 무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걸리 식초를 이용한 자체 개발 소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수육 전골과 수육무침은 하이볼과 함께라면 금상첨화. 20대, 30대에게 인기가 많은 하이볼을 전통주 베이스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40대, 50대가 레트로함을 느끼면서 전통주를 즐기고 20대, 30대들은 트렌드함을 느끼면서 하이볼을 즐기는 전략을 통해서 넓은 고객층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볼 너무 시원하고요. 복분자 베이스여서 그런지 좀 약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맛있습니다. 후배한테 회식이지만 그래도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직장 상사로서 와보고 싶은 곳이 여기 된장 전골 꼬리뼈 추천합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손님들로 호황을 이루다 보니 점주 역시 만족스럽게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점심 매출에 약한 한식 주점, 그리고
저녁 매출에 약한 한식집의 단점이 모두 보완돼서 저녁 매출, 점심 매출 할 거 없이 모두 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조리 자체가 간단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적게 들고 저 같은 초보 창업자들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메뉴를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은 된장 메뉴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많은 요식업 전문가분들께서 만든 브랜드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특히 철저한 관리와 지원 등으로 매장 운영에 도움을 주고, 마케팅 같은 경우도 본사에서 직접 해주다 보니까 저는 운영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서 편하게 장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맛을 저격한 화제의 맛집. 영양은 물론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소울푸드로 자리 잡길 기대하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자기관리에 철저한 분들이라면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코어라고 하면 몸의 중심인 몸통의 근육 등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많이들 신경 쓰는 피부 역시 코어가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피부 코어 잡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뜨거운 햇빛과 높은 습도로 인해 상하기 쉬운 피부. 코어 관리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지금 만나볼까요?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피부가 손상되기 쉽고 각종 균이 기승을 부리며 트러블까지 생기기 쉬운데요. 이 같은 피부 문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트러블을 동반한 지루성 피부염이라던가 아토피를 동반한 피부라던가 예민을 가지고 있는 피부라던가 다양한 피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트러블 때문에 고민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건강하신데도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식습관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 다양함을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만 판독할 수 없기 때문에 3D 입체 장비를 통해서 피부를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고객님들한테 개개인마다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렌징으로 피부를 정돈한 뒤 각질 제거를 진행해 주는데요. 손으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진행돼 자극이 적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현재 피부 상태부터 무엇이 부족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3D 기계가 등장해 사람들의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오늘 비교 촬영했을 때 10회 케어 치고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피지량도 많이 떨어졌고 요게 이제 포피린의 비율이 0증 수치였는데 바이러스 수치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수치를 조금 더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 해독 작용과 진정, 재생 등에 도움을 주는 해조류가 포함된 파우더를 고객 얼굴에 도포해 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관리랍니다. 독소 배출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안색 정화, 이제 미백 효과가 나타나는 디톡스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어깨, 목 등까지 마사지하는 데콜테 관리를 하며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요. 기계를 통해 좋은 성분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관리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단일 파장으로 피부의 단일층에만 영향을 끼친 플라즈마 기계와 달리 다파장으로 피부의 다양한 영역대로 침투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자 분열을 통해 분자 구조를 파괴하여 트러블 균에 대한 항균 처리와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각종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통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모델링 마스크팩을 올려 피부에 놓은 좋은 성분과 영양분이 빠져나오지 않게 꼭꼭 가둬줍니다.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조금 더 건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집에서 홈케어를 해도 다시 요요 없이 충분히 건강한 피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좀 더 노력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또 열심히 해보자. 건강한 피부를 위하여 화이팅! 피부 트러블을 잠재우고 생기를 넣어주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우리 김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에스테틱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정확한 피부 판독을 기반으로 맞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보는 피부는 판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전문 이 데이터 기반으로 나온 이제 3D 영상 입체 영상을 체크하다 보면 안쪽에 있는 장벽 구조라던가 보여지는 피부, 그다음에 모공과 뭐 피부의 질, 결, 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고객들한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좀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어때 피부들이 많이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좋은 점도 많아졌고 나쁜 점도 많아진 케이스인데요. 요즘에 이제 좋은 화장품도 많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또 환경의 문제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안 좋은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피부들이 손상되어지는 장벽 구조를 가지고 오시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경력이 한 15년 이상 된 직원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팀이 이제 손발이 맞아야지만 사실은 관리가 가능한데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피부 판독의 결과물로 피부에 이제 맞춤 관리를 들어갈 때 어쨌든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요즘 유행처럼 작용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피부 타입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라던가 그다음에 적용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물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 어떤 제품이 있다 그랬죠? 보통 해양 성분을 많이 접하는데요. 그 해조류 성분들이 독소를 배농하는 역할을 굉장히 탁월하게 해주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많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예민 피부거든요. 근데 예민을 동반한 트러블 피부가 좀 많아서 그 부분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뭔가 이 솔루션이 자극적이거나 과하거나 영양분이 과하게 많다거나 이러면 좀 힘들거든요. 그걸 적절히 배합해서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케어입니다. 해양성 제품이 그래서 또 많이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피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요즘에 참 많거든요. 그분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저희의 관리를 조금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체계적인 전문적인 메뉴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브랜드와 기업화를 통해서 저희 브랜드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만족도를 높이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자, 오늘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김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존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이를 예방하고 이전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요양병원이 바로 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건강을 되찾기 위해 회복 기간은 필수. 이럴 때 요양병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심신이 지친 사람들이 쉬어가기 위해 찾는 병원이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의 암 치료와 더불어 만성 질환에 대한 통증 완화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의 안락한 품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한방 통합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면역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쉴 수 있는 등산로와 산책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헬스장, 사우나, 찜질방과 노래방, 도서 공간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짧지 않은 치료 기간 동안 편안한 회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경우 항암 치료를 받기 전후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과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며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들이 대학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할 여건이 안 되는데요. 이럴 때 요양병원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며 체력을 올리면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요양병원은 면역치료, 영양제 치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항암제라도 환자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료에 따라 처방이 필요한데요. 동일한 암일지라도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 필요한 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내 가정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상주하고 있어 양방, 한방 협진으로 통증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일반적인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치매 환자분들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령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병원은 만성질환 환자분들과 더불어 암 환자분들 중점으로 항암에 대한 치료와 요양, 재활을 하는 병원입니다. 또한 한의사가 있어 환자별 개별 맞춤 치료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양인데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 음식이 약이자 치료라는 생각으로 식단에 정성을 쏟고 있다고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니까 단백질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 짜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이제 입맛이 없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메뉴를 구성하여가지고 환자들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항암하시고 오면 입맛이 없으셔서 잘 못 드시는데, 그래도 저희 제공한 음식을 잘 맛있게 잘 드셔주시고 하면 정말 보람되고 기분 좋습니다. 치료를 받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환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자기가 만들면 인해 갖고 성취감도 하게 되고, 또 정서적인 지원에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어요. 완성품을 하고 나면은 이걸 내가 만들었다는 성취감이나 자부심,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또 이 수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아픈 것을 잊어버리고 이 수업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집중하는 1시간 동안은 그야말로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 시간, 힐링의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은 실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해 심신이 힘든 환자들이 신체 회복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원예뿐만 아니라 음악, 공작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개개인의 취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는데요. 특히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길을 걷다 보면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을 느낄 수 있고요. 불안한 마음을 비워내고 한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변화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요. 보통 요양병원 하면 나이 드신 분들만 입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병원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암 수술 및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실제로 입원한 환자분들을 보면 20, 30대 젊은 환자분들과 40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암 수술 및 항암 방사선 치료 후 회복하는 병원으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분들보다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회복과 재활에 노력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요양병원. 심신의 진정한 쉼이 필요한 분들에게 진정한 위안이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가속, 감속 등의 차량 제어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은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주행이 농기계에도 적용돼서 농민들의 고생을 덜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작업 시간은 물론이고 농민의 피로도를 확 줄여주는 자율주행 농기계가 화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산업인 농업. 하지만 요즘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돼 농산업 분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작업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자율주행을 하며 농업의 작업 능률을 확 끌어올려주는 기계들이 있어 농민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트랙터를 직접 운전하면서 뒤를 신경 쓰며 일을 해야 하는데 운전대가 알아서 움직이다 보니 뒤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수동으로 앞도 봐야 되고 콩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 했는데요. 지금은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콩이 나오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작업이 편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능률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저녁에도 파종을 할 수 있다.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파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사용하고자 하는 작업기에 치수를 입력하고 자율주행 운전 방향을 설정해주면 끝! 평지, 오르막 어디든 사용할 수 있고요. 직선은 물론 곡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진과 후진 모두 가능합니다. 또 정밀한 작업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저녁까지는 거의 작업을 못 했고요. 한 5필지 정도 하면 힘들어가지고 되게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뒤에 콩 나오는 것만 보면 되듯이 엄청 편하게 손을 놔도 되잖아요. 되게 편합니다. 작업 시간을 줄이고 농민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농기계 자율주행 보조장치를 국내에 들여온 회사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보조 장치는 RTK 기반으로 운전을 대신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랙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GPS 기반으로 해서 정해진 좌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운전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뒤에 있는 작물을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도록 운전을 대신해주고 시간을 벌어주고 생산량을 증대시켜주고 연료비를 절감해줄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자율주행 보조장치는 다양한 농기계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고요. 농사할 때 필요한 모든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대농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농업을 진행하는 분들께서 조금 더 부담 없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세팅해 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고객분들께서 좋은 장비를 사놓고 나서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객분들 농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교육을 제대로 시켜드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빠른 AS입니다. 농번기 때 새벽 5시부터 밤새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AS를 대표인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획기적인 제품,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나눠보겠습니다. 농기계 자율주행 보조장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강민성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농업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들여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들여오시게 된 건지요? 해외에서 좋은 우수한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한국에 보급을 하고 있는 기술 영업 전문 회사입니다. 한국에 이제 기계화와 농기계 자율주행에 대해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인 부분이랑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보급이 안 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도 하고 합리적인 금액에 그리고 각 농작물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차별화가 좀 많이 된 것을 어떤 시장 조사를 좀 많이 하셨던 거 보죠? 네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다른 게 좀 있었던가요? 농기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5cm짜리 공차 정밀도를 중요시하는 분야이고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농작물의 생산량의 그 안 좋은 결과물들이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물들을 갖고 올 수 있는 성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분들한테 있어서 생산량과 경제성에 있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사실 시중에 이제 농기계 자율 주행 업그레이드 키트가 있는데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24시간 AS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글화를 100%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장비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다 영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AS 부분은 어떻습니까? 24시간 상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번기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즉각 30분 이내 어떤 조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뭐 고장이 났다거나 뭔가 사용이 안 됐을 때 바로 이렇게 또 도움을 줄 수 있군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지요? 우선 농기계 자율주행이 조금 더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농기계 자율주행에 대한 기초적인 레벨 자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교육을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자리를 마련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IS 버스나 RTK 기반의 균평기 시스템 같은 추가적인 기계화 장비들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농업에 필요한 어떤 기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 젊은 대표님이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기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템의 제한들은 사실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고 생소할지언정 그게 또 기회라고 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농기계 자율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해서 강민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화물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고 기사는 높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착한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플랫폼이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직접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주와 화물기사님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화물 플랫폼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특허 출원받은 디지털 화물 플랫폼이 있습니다. 화물을 주고받는 화주와 화물기사님을 위한 플랫폼이라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개발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회사는 20년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가진 IT 전문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현재 화물 기사분의 호소를 통해 화물 운송 시장의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물 시장은 주선 사업자라는 중개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데요. 화주는 근거 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화물 기사는 낮은 비용을 가져가며 나머지는 중개인이 차지하는 불합리적인 시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화물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이에 저희는 화주 기사에게 정직한 운송료 정보를 공개하고 두 참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주선 사업자 개입 없이 투명한 화물 운송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화주용, 화물기사용 모두 전용 앱과 PC 버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물을 보내고자 하는 화주가 출발지, 도착지를 입력한 후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하면 화물기사분들은 기사 앱에서 화주의 지정 오더, 단골 오더, 스페셜 오더 등 해당 화물을 선택해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다. 화주와 기사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오더 방식을 구축하였는데요. 기업 화주가 대량의 오더를 한 번에 요청할 수 있는 예약 오더, 화주가 원하는 기사에게 수행 요청하는 지정 오더, 화물 기사가 수행했던 화주의 화물이 다시 올라올 경우 다른 기사보다 먼저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단골 오더, 화물 배차가 안 되는 오더가 있을 경우 요금을 타 오더 대비 20% 상향하는 스페셜 오더, 바쁜 화주를 대신해 화물 기사가 대리 등록하는 대리 오더가 있습니다. 또한 혼적 계획 서비스, 혼적 운행 서비스가 화물 기사 앱에 자동 푸시 기능으로 알려주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 운송이 끝나고 나면 기사는 간편하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답니다. 주선자의 개입 없이 화주와 기사가 직접 투명하게 연결하고 최대 이익 창출 목표로 표준 요금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표준 요금제의 경우 우리 회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DB 구축 사업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도한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봇 기반 자동 생성되는 요금제인데요. 계절, 장소, 시간에 따라 요금이 자동 조정됩니다. 화주가 지불하는 운임료와 수수료 내역 등 모든 정보는 기사 화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이 끝나고 나면 기사는 간편하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1일 내에 정산 출금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플랫폼에서는 기사 차량의 유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혼적 서비스, 화물의 안전을 위한 관제 대응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주와 화물기사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남은 CPO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요금으로 화주에게 참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네, 요금이라는 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보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런 그 예민한 가격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기준 없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화물 운송 시장에서 요금이 결정되는 방식들이 사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많이 좀 불만스러운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화물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그 화물을 일단 그 화물 시장을
일단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요금제를 먼저 표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일단 저희가 지금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건 화주와 기사님들한테 최대 이익을 드린다는 원칙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화물 플랫폼 운송 시장에서 이런 저희와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알고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이제 화주와 화물 기사를 위한 비슷한 플랫폼이 있지 않나요? 비슷하게 이제 많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국 단위로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근데 우리 연예인들도 이제 몸값 같은 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거든요. 사실 누가 얼마 받는다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여긴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기업들과 좀 차별화 있는 부분들이 그 핵심 포인트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화주가 결제하는 금액 그리고 저희 플랫폼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기사님들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어느 정도로 운영이? 저희가 최소한 운영 비용을 한 8% 정도 책정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 자체는 다 기사님들한테 공개가 됩니다. 일단 다들 이 플랫폼에 대해서 뭐라고 좀 이야기들 하시나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런 게 정말 가능하겠냐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플랫폼이라고 많은 기업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처럼 투명하게 기사님과 그리고 화주님을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은 없었거든요. 뭐 예컨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등록할 때 그 화주님이 직접 기사님을 지정을 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는 그 수수료가 비밀이다 보니 그렇게 해서 알려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감춰져 있었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주와 기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화물 운송 단계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제 솔루션을 무료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할 계획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이나 아니면 소액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중개를 해서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주와 화물 기사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남은 CPO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신나게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다양한 차들이 다니는 곳에서는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서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세한 이야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진동과 음성으로 과속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비상등, 점등으로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어 화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른바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전방부주의로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스쿨존에 들어선 운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운전자 본인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감속운전과 전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차량용 캔 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체 감지 화물차 블랙박스 제조 등 차량에 필요한 장치 등 차량용 안전 관련 용품을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고를 줄이고자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각종 전자식 변속기의 변속 시 여러 번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음성과 진동으로 차량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가 있으면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연구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자동차 스마트 모듈 시스템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전 PC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 본인 혹은 가족 등 원하는 음성을 녹음하는데요. 기존에 녹음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가족의 음성을 녹음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음성의 종류가 여성 음성, 남성 음성, 그리고 여자아이 뭐 여러 가지 음성이 있는데 기호에 맞게끔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클릭 업데이트라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인데, 원클릭 업데이트를 사용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신호를 줄 수 있는 시트 진동 모터와 함께 음성을 안내받을 스피커를 위해 다양한 배선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DIY 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 상에서 매뉴얼을 보고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선이 나와 있는 대로만 설치를 하게 되면 이상 없이 작동을 합니다. 배선 연결이 끝나면 안전운전할 준비 완료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활용법을 보기 위해 시운전을 해봤는데요.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10km를 오버해서 10%를 초과하게 되면 지금 진동이 들어옵니다. 진동이 들어오고 속도를 줄이게 되면 진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과속을 했을 경우에도 3초간만 진동이 오고 2차 진동 7초 후에 진동이 한 번 더 오게 되는데 2차 진동 시에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2차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진동 덕분에 몸으로 즉각 과속임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답니다. 우리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좀 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개발하다 보니 이제 과속 구간에서 과속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속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과속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가속을 하게 되면 카메라에 단속이 되거나 또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듈을 달므로 해서 좀 더 안전운전을 하게 되고 과속 단속에도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모듈을 만들게 되었죠. 이외에도 모듈 기능이 많은데요. 좌측에 차량이 있습니다. 우측에 차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라운드 뷰,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정차 중 연료 소모 차단 기능 등을 활성화시켜줘 안전운전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기어 변속 상태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데요. 파킹 상태입니다. 주행 상태입니다. 중립 상태입니다. 후진 상태입니다. 또한 뒷자리 문이 열릴 때 비상등을 전멸해주는 기능과 함께 후진 시 비상등이 자동으로 전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으로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는 모듈 시스템.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약자, 어린이 탑승 차량에 설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자체적 기술력 강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시장에 알리고 향후 신사업을 통한 성장성을 어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 계획이 있어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스마트 모듈 시스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차량 운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제2의 치아라고 불리는 임플란트가 대중화되어 이미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오랜 기간 소요 등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차일, 피일 미루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방식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떤 건지 만나보시죠. 치아와 가장 비슷한 기능과 모양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임플란트. 임플란트가 대중화되면서 시술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열심히 관리해야 하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치아입니다. 하지만 사고, 노화 등으로 인해 자연 치아를 상실한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력 발달로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임플란트란 치아에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에 턱뼈에 고리식, 고리신장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을 통하여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부피를 늘린 턱뼈에 치아 뿌리를 대신할 재료를 잇몸에 심어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브릿지, 텔리 등으로 없는 치아를 대신할 방법을 적용했지만 멀쩡한 치아를 삭제해야 하거나 불편감을 느끼는 등 다양한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도 영구치에 씹는 힘을 90% 이상 재현할 수 있고 자연 치아와 같이 심미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발치 후 즉시 식미할 수 있는 임플란트 방식과 무절개 임플란트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미의 경우 내원 횟수와 마취 횟수를 줄일 수 있어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무절개 임플란트의 경우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진행하는 술식으로 잇몸을 열지 않고 최소한의 구멍만 뚫어 식립하기 때문에 수술 후 감염 확률이 줄어들고 출혈이나 붓기, 수루 통증도 거의 없어 주로 이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발달로 임플란트 시술 기간이 확 줄었지만 개개인의 구강 건강 상태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진다고요. 환자분께서는 왼쪽 위에가 뼈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식립 후에 최소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 그렇게 많이요? 네.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뼈 이식을 하는 만큼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지금 상악동 거상술 중에서도 측방 접근법으로 수술을 진행해야 되고요. 오늘은 수술까지 하고 임플란트 머리는 6개월 뒤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강 내 잔존 치아와 잇몸뼈 교합 등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수술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전신 질환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수술 후 뼈 괴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내과와 협진이 필요합니다. 보통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해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뚫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두려워하고 통증에 대해 걱정을 하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통증이나 부작용 등도 확 줄었답니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을 OX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임플란트를 심은 뒤 치아 보형물도 바로 올릴 수 있나요? 정답은 X입니다. 사실 대부분 수술하는 당일에 치아 머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술 후 임플란트에 뼈가 붙는 데까지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식립 개수가 많아 임플란트끼리 묶어서 치아 머리를 만들 수 있다면 당일에도 임시 치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정답은 X입니다. 아직 뼈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임플란트 치료가 추천되지 않습니다. 신체 대부분은 20세 이전에 성장이 완료되지만 턱은 이보다 좀 더 오랜 기간 자라게 됩니다. 아직 턱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나중에 잇몸 라인 쪽에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 간의 높이의 차이가 생기면서 심미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임플란트보다는 크라운 치료가 추천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양치, 스케일링 등 치료 후 관리에 힘써야 하는데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다른 구조적인 특징으로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입솔질 열심히 해주셔야 하고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용해야 하는 치아. 청결하게 유지하고 꼼꼼하게 관리하며 구강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서울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조명의 대가로 알려진 정미 대표 이야기입니다. 빛에 대한 남다른 해석으로 특별한 조명 디자인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분을 트렌드 하디쇼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만 생각되던 조명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조명 디자인으로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정미 대표를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아름다운 야경 사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조명 디자인이 이분의 손끝을 거쳐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조명 디자인, 기구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조명 기구 디자인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빛이라는 조명 기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빛으로 만들어 있는 입체물을 가지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공간에 있어서 공간의 마지막 마감재, 건축의 마감재로 보통은 쓰고 있고요. 이 건축의 마감재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굉장히 많이 성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빛을 건축 또는 공간의 마지막 마감재로 이용을 하고 또 공간을 만들고 하는 그런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명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조명을 사용해 공간을 배치하는 작업을 의미하지만 마냥 어둠을 밝히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과 건물의 미학을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도시 풍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야 중 하나죠. 처음에는 독보적이고 아티피셜을 만드는 거였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는 데 있어서 감동받고 기억에 남게 하고 또 이런 기억에 남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가 되기도 하고 나의 나이트 라이프의 삶의 질이 올라가기도 하는, 그래서 조금 더 공공적이고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쪽으로 디자인 철학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이제 개념들이나 관심들이 좀 더 확장돼서 어떤 밤 문화, 그러니까 나이트 라이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에 요새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작업을 좀 더 아름다운 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요새 제가 디자인 철학이 좀 바뀌었다고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철학과 열정을 바탕으로 오롯이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조명 디자인을 개척해온 정미 대표. 현재 서울 유명 랜드마크는 물론 문화재의 조명 디자인을 담당하며 K 조명 디자인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뭐 사랑을 받고 또 기억에 남고 공간을 갔을 때 참 분위기가 좋다. 네. 그리고 공간이 많이 기억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을 줄 수 있고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평을 듣는 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뿌듯했던 거는 결국 저희 설계의 뭐 CG라든지 그런 조감도가 최종적으로 빛으로 퍼포먼스가 잘 보여졌을 때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조명 디자인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서울의 밤 분위기를 확 바꿨다는 겁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빛을 연구하고 조명을 설치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강도 있고 뭐 서울은 한강도 있고 산도 있고 남산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남대문이나 동대문처럼 밤새 또 영업한 데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가느냐가 첫 번째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야간에 다녀야 되니까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명이 없는 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범죄율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안전에 관한 얘기.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과 심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의 서울의 야경이 됐는데 요새는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이트 라이프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나서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공원에 대한 거,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많이 느끼시는 게 정원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그다음에 빛과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역적인 축제들, 빛축제라든지 나와서 즐길 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들,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크게 지금 가고 있는 지향점인 것 같습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조명을 디자인하고 빛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조명 디자인 회사. 전 세계 도시가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할 때까지 회사의 행보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세상에는 어둠과 빛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둡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빛과 어둠이라는 게, 빛이 빛나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고요. 좀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제가 빛을 다루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기쁨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사람들한테 빛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조금 더 기쁨을 주고 싶다. 또 사람들이 좀 더 안심을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즐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저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 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열심히 빨래해도 잘 마르지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서 고민인 분들 많을 겁니다. 냄새의 원인은 바로 세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럴 땐 뜨거운 물에 삶아서 세균을 없애는 게 좋고요. 헹굴 때 식초를 넣어주면 빨래 속 세균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 안에다가요 빨래를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고 하니까 세탁 후에는 세탁물을 빨리 꺼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